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서 어떤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무렵에 하나 해설 영상을 올렸고요. 그때는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아서 매듭을 못 지었었는데, 이 선고기일하고 대법원 일정 등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고기일이 4주 뒤로 잡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3주로 예상을 했었고 3주가 적정하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어떤 사건보다 우선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법대로 했으면은 2심 선고도 이제 작년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났으니까 2월 15일까지는 법정 기한이었어요. 꼭 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피고인이 서류 안 받고 계속 지연 전술을 펼치면서 이거 조금 미뤄지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선고가 3월 26일로 결국 잡히게 되었습니다. 3월 26일이면은 딱 한 달 잡은 거죠. 1심 때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 한 달 뒤로 선고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2심도 마찬가지로 한 달을 잡은 이유는 이게 하도, 이것도 일종의 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워낙 많은 법리적인 주장과 사실관계,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많이 하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판단을 해주려고 하면 판결문을 쓰는데도 공을 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일을 한 달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3월 26일에 이제 선고가 되는 거고요. 2심은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렸죠. 2심 진행은 그냥 절차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지연된 측면은 있지만 재판 진행은 실체적인 면에서는 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성남시 공무원과 한국식품연구원 출신 직원이 나와서 이재명 피고인 측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게 엄청 불리하게 증언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충수죠. 백현동 온벽 아파트는 이재명 대표가 다 한 것이고 국토부가 협박 같은 것은 없었다. 국토부가 어떤 압박을 통해서 뭔가 강요한 것이 없었다라고 명백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재명 피고인 편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양형 증인이 나와서 방송을 통해서 얼떨결에 좀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보면 답변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같은 인터뷰를 3번, 4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문기 씨 관련돼서 인터뷰는 여러 번 반복됐는데,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그 질문에도 익숙해지고 그 답변도 미리 준비하게 되니까 이 답변 측면에서 즉흥성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재판부가 반문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재명 피고인의 변명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을 조금 간접적이나마 어느 정도 내비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재명 피고인이 기억이 소실됐다는 핑계를 댔어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국민 대 후보자의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국민이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후보자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후보자한테 불리하게 원래 설계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들한테 어떤 의무를 주고 엄격하게 룰을 지키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소실됐다? 그런 핑계가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이제는 선거가 거짓말 대잔치가 되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잘할수록 선거에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고, 당선되고 나면 기억이 소실됐었다라고 해서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유죄가 선고될 것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1심형이 유지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건데, 좀 아쉬운 것은 3월 26일에 선고기일이 잡히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은 신문에서도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해놨던데 결론적으로 한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3개월 이내니까 최대한 3개월 이내의 결론을 내야 되니까 2개월 내에 해도 되고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1개월 내에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절대적으로 절차에 필요한 시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피고인은 방송에까지 나와서 좀 뻔뻔하게 절차 때문에 나 절대 대선 전에 절대 선고 못할 걸?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얘기했지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끌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법원이 앞당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2개월 이내로 좀 저는 압축해서 재판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도 사법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3개월 내에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 시점은 결국은 선고된 3월 26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예측대로라면 5월 20일 전후로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먼저 3월 26일에 제 예측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돼서 당선 무효가 되면 선고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재명 피고인 측은 상고를 하겠죠. 상고를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기 때문에 상고를 당연히 할 겁니다. 대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상고장을 제출하는 데는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돼요. 일주일 이내에. 근데 이재명 피고인이 얼마나 재판을 지연하는 데 진심이냐면 1심 때도 선고되고 나서 본인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하면서 항소할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외쳤잖아요. 항소장은 한 장만 쓰면 되거든요. 내가 항소한다라는 한 장짜리 서류인데 그 서류를 일주일에 되는 마지막 날에 냈어요. 원래 일반 국민들은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바로 당일에 항소장을 내거나 그 다음 날쯤 항소장을 내거든요. 한 장짜리니까 간단하잖아요. 재판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청서 같은 건데 이것을 일주일을 가득 채워서 마지막 날에 냈습니다. 이것도 재판 지연을 하기 위한 편법적인 꼼수이죠. 이게 좀 공당의 대표이면서 거대 야당의 대표가 이거를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그 서류 한 장을 못 만들어서 가장 마지막 날에 낸다? 이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강력하게 보이는 장면이 될 거고요. 이렇게 7일을 풀로 쓸 거예요, 아마. 그리고 7일을 이재명 대표가 7일 동안 상고장이라는 걸 내서 하게 되면 이 상고장이 제출되는 순간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기록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2주 내에 보내도록 돼 있는데 이건 법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한 달로 잡은 대신에 이 2주라는 기간을 저는 국민을 위해서 최대한 단축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재판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는데 하루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왜 2주의 시간을 줬냐? 어떤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을 하고 나서 증인신문 조서를 만든다든지 기록을 정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법원 편의적으로 2주의 시간을 이제 한계치를 둔 것인데 2주를 역시 다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미리 잘 정비를 해놨다가 판결문을 쓰고 판결문이 되면 이거는 100% 그 당선 무효형이 되면은 100% 이재명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할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잘 만들어 놨다가 상고하자마자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에 바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법상으로는 2주 이내에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법원의 시간은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보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법원에 기록이 도달하면 그러면 대법원은 그 이재명 피고인한테 소송 서류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법원에 서류가 접수됐으니 재판받을 준비하세요. 상고 이유서 내세요. 이런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우편 송달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또 이재명 피고인 2심에서처럼 집에 폐문부제라든지 집에 없다는 식으로 해서 또 시간을 끌려고 하겠죠. 하지만
항소심에서 보시다시피 국회로 바로 갖다 주면 이재명 피고인이 안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국회로 바로 송달을 해버리면 돼요. 직접 송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수로 대법원 판결을 끌었거든요. 세 차례에 걸쳐서 막 계속 서류를 안 받으면서 결국은 법원으로 하여금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공시송달이라고 하는데 관보에 한 2주간 게재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그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한 2개월 정도 끈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이재명 피고인 위치는 바로 압니다. 여기 지금 국회 사무실로 찾아가면 이재명 대표 있거든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쳐요. 그러니까 그냥 송달관들이 가가지고 직접 주면 안 받을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 또 본인 재판 때문에 계속 열잖아요. 본회의도 열고 또 이 와중에 또 특검하겠다라고 막 본회의 열고 맨날 거기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달관 입장에서는 혹시 그 이재명 피고인 어디 있는지 모르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그냥 바로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그냥 직접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송달에 이재명 피고인이 시간을 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법원의 시간은 법원이 의지만 가지면 단축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이 또 문제인데 서류가 이재명 피고인한테 도달하고 나면 또 상고 이유서, 그러니까 왜 내가 상고를 했느냐 하는 법리적인 의견서를 써야 되는데 또 이게 20일 이내에 써야 돼요. 그래서 20일 이내에 써야 되는데 이것을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21일이라는 기간을 이것도 꼼수죠. 풀로 채울 겁니다. 20일을 풀로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시간은 상고장을 제출해야 되는 기한 일주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20일, 27일은 이재명 피고인 통제하에 있는 겁니다. 공당의 대표라면 이 27일 꼼수로 풀로 채우지 말고 더 단축하십시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방어권 행사랑 전혀 지장 없는 부분이에요. 상고장 한 장 썼는데 혹시 만약에 상고장 쓰는데 시간이 걸리면은 제가 무료 봉사할게요. 한 장 써드릴 테니까 그것을 상고장을 접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주일씩 풀로 채운다라고 하면 국민들도 바로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대선병에 걸려서 일부러 이 시간 끌어가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구나. 이게 국민적인 평가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 27일이라는 이재명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대한 단축을 이재명 피고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법원의 시간,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보내거나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에게 우편물을 송달해주는 그 시간은 얼마든지 단축 가능해요. 그리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순간 드디어 대법원 판결을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서류로만 재판하거든요. 직접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끄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시간은 없는 겁니다. 오로지 대법원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 대법원에서 어떤 원칙이 있냐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이게 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보다 우선해서 심리하여야 한다. 그 근거 규정을 토대로 2심 재판부도 나 다른 사건 안 하고 이 사건만 할 테니까 다른 사건 배당하지 말아줘 라고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죠. 이 사건만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도 마찬가지죠. 대법원에서 사건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게 법리가 복잡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에요. 허위사실 유포는 법리가 엄청나게 많이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고 공직선거법의 룰로서 수십 년간 작동해온 룰이기 때문에 선례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법리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일 만에 검토도 가능해요. 근데 대법원에서의 내부적인 심리 절차도 있을 거니까 그 최대한 앞당겨야 되고 대법원에서 오래 걸리는 이유는 여러 사건들이 되게 길게 잡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서 사건 수가. 근데 공직선거법상 모든 사건을 우선하도록 돼 있으니까 대법원에 쌓여있는 그 많은 사건들 중에 이재명 피고인 사건이 1번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피고인 사건을 1번으로 처리하고 다른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 결정이 최대 2개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주어진 시간 27일, 또 법원에서 송달하는 시간 며칠, 또 거기에 대해서 심리하는 결정.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법원 사법부에 제가 이걸 정식으로 요청하는 이유는 1심에서 2년 2개월 끌었고 2심도 3개월 못 지켰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절차상 서류 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의지만 가지면 1, 2심에서 길게 끌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1, 2심에서 오래 끌어서 법이 위배되어 있는 이 상황을 대법원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재판을 좀 일찍 잡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좀 신속히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판 일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났는데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오늘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탄핵 심판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 마은혁 후보 임명 여부를 보고 제가 임명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선고기를 잡은 게 제 입장에서 너무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지 보고 그 결정을 또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조금 예상해 가면서 추가 해설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복귀 날짜가 어떻게 보면 날을 받아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해서 어떤 경우라도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